2010년대 이후 대중교통으로의 이동 환경과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고속열차의 정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도시 간을 최대한 빠르게 이어주는 수단이 등장했지만 단 하나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 바로 시내 접근성, 그러니까 운전 연결성입니다. 청주 광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는 우등입니다. 한창 점심 식사 시간일 무렵에 출발하는데 미리 드시고 오셨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는 청주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화면상의 표시에서 조금 더 태워서 11명 정도 기록했고요. 가장 먼저 터미널 4거리로 나갑니다. 터미널 4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4거리로 향합니다. 터미널 4거리에서 좌회전했다면 경부고속도로 청주 IC로 갈 수 있었죠. 시외버스 터미널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강서로로 들어서고 강서 3거리로 연결됩니다. 강서 3거리에서 직진 후 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가면 또 다른 교차 지점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중부고속도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가 되겠습니다. 바로 대전 방향으로 기수를 향하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화물차 가운데 4.5톤 이상은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를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 다음은 곧바로 남이분기점이고 중부고속도로의 종점입니다. 남이분기점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커브에 유의해야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고요. 남이분기점 이후에는 청주분기점, 남청주 IC, 주감휴게소, 신탄진 IC, 회덕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용했던 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때라면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어서 남이분기점에서부터 신탄진 IC까지 전용 차로를 통한 통행이 가능하고 다른 차선에서 정체가 발생해도 큰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회덕분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합니다. 신탄진 IC 부근에서부터 고속철도 노선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선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으로 들어갈 때 교차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포함해 호남고속도로 본선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북대전 IC, 유성분기점, 유성 IC, 서대전 분기점 순으로 지나가고 계룡시와 논산시도 거칩니다. 지선과 본선 경계 지점은 논산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들어온 이상 고저차와 극커브를 항상 유념해야겠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난 지 굉장히 오래된 고속도로인데요. 아주 예전에 공사를 했던 고속도로 노선을 살펴보면 고저차나 커브가 심한 구석들이 있죠. 개량공사야 호남고속도로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2010년대 대폭 개량을 한 게 아니고요. 2010년대 공사를 했던 고속도로 노선들은 적어도 본선 커브가 심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주행도 가능하도록 선형이 짜인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오르막차로도 꼭 하나 둘씩은 나오는 게 바로 이 호남고속도로 지선입니다. 논산분기점에서 자연스럽게 호남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호남지역으로 들어가고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은 전북 익산시입니다. 논산분기점 다음에는 구 여산휴게소인 익산미륵사지 휴게소인데요. 제가 4년 전 송리산고속 프리패스 해볼 당시에는 구 여산휴게소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에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로 들어가지 않았고 계속 운행했고요. 앞으로 익산 IC, 익산 분기점, 삼내 IC, 전주 IC, 서전주 IC 등을 지나고 광주 광역시까지 이어집니다.
이서 휴게소 직전입니다. 차로 전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분기점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에 새만금 방향 본선이 한창 건설 중이죠. 한편 이 버스는 차선 바꾸지 않고 이서 휴게소도 통과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15분이 경과됐고요. 휴게소는 이서 휴게소 다음이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입니다. 정읍시라면 전북 지역 중 호남 고속도로로 가고 있었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이죠. 장성군만 지나면 바로 광주광역시 진입이기도 하고 또 정읍 광주 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2시간대 갈 수 있는 청주 광주 간 버스라는데 이서 휴게소도 통과했다. 그럼 어떻게 운행할지 계속 보겠습니다. 광주 유스케어 14시 49분 도착이 예상됩니다. 2시간 19분 수요인 셈인데요. 예약처에선 2시간 50분 수요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도 갈 수 있나 봅니다. 이쯤에서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바로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고요. 버스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에게는 간단한 볼일만 보고 오라고 했고 버스는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출발했습니다. 정읍 IC, 내장산 IC, 백양사 IC, 백양사 휴게소, 장성 분기점, 북장성 하이패스 IC, 장성 IC, 남장성 분기점, 광주 요금소, 북광산 IC 순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아 정류소가 있습니다. 모째 터널과 남장성 분기점 지나고 광주 요금소입니다. 비아 정류소에서 내려야 하는 분이라면 이제 슬슬 준비하시면 되겠죠. 북광산 IC를 바로 지나서 나오는 지점에서 내릴 수 있는데요. 도로상 간판에는 광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곧 비아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비아에서 내리는 분은 없었고요. 바로 유스케어로 넘어갑니다. 광산 IC와 산월 IC를 지나고 나서 독립 IC에서 나가야 합니다. 고속시외버스가 빛고울대로나 독립 IC 부근에서 정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산월 IC를 통한 우회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퇴근 시간대도 아니었고 교통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독립 IC에서 나가면 빛고울대로로 연결되고 버들 고가도로가 있는 교차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빛고울대로에서 운행하다 보면 버스터미널 방향 간판도 보이죠. 그 버스터미널은 버들 고가도로 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좌회전 줄이 기네요. 이렇게 줄이 길다면 보통 신호 한 번만에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이 좌회전 신호 2번째 차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님 혹시? 아우, 왠지 이럴 것 같겠더라. 결국 3번째가 되어서야 좌회전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무진대로로 운행하고 기아차 공장 앞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로 연결되는데 동선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골목길 쪽을 가는 건 똑같습니다. 버스 전용 입구가 문화관 뒤편이 아니라 터미널 박차장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갔고 하차장에 세우기 위해서 각도를 더 적극적으로 틀어야 하게 됐습니다. 광주 유스케어에는 14시 48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청주고속 광주 노선은 9월 1일 이후 기준으로 하루 4차례만 운행되며 금호고속은 철수한 채 운영됩니다.
비하 정류소는 중간 하차, 모든 차량편 가능, 탑승의 경우 일부 차량편은 되지 않습니다. 심야 버스는 광주 출발만 편성됩니다. 우등만 운행하고 평시 22,400원, 심야 26,800원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광주홈, 광주 유스케어 6번홈을 이용하시고 비하 정류소는 호남고속도로 광산 IC 북쪽에 있는 EX 허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교차로 쪽에서 굴다리로 들어가는 식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태백에서부터 광주까지 운행하는 차량편도 청주를 경유하고 있으나 이 차량편을 통한 구간 승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주고속 광주 노선이 4차례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분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갔다가 광주행 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데 대전 복합 광주 노선은 4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고 청주 대전 복합간도 차량들이 자주 운행됩니다. 혹은 유성에서도 갈아탈 수 있는데 청주시외 유성시외간을 이동한 다음 유성고속 광주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유성고속 광주 노선은 하루 13회 운행하고 청주시외 유성시외간을 오가는 차량편은 종종 운행됩니다. 청주에서 천안까지 시외버스로 가셨다가 광주행버스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하루 운행 횟수 9차례밖에 되지 않으니 시간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복합이나 유성 천안에서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버스 역시 조건부 비하 정류소에서의 승하차가 가능하니 이용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광주 간 고속버스는 1988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해 2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통부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도시를 잇는 14개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청주 광주 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은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막 개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며 호남고속도로도 이미 전 구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등을 통해 진출입해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었으나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가 개통하고 난 이후에는 운행 경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터미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IC가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가 됐기 때문입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35년이 넘었고 예전보다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시내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노선으로 그나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구간의 정체나 금호고속의 철수로 인해 하루 5에서 6차례였던 것이 4차례로 줄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청주 광주 간은 철도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직 고속열차를 통해서만 청주 광주 간을 직접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청주시 오송역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까지 KTX나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송역에는 일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있으며 KTX 가운데 서대전이나 김제도 정차하는 호남 기존선 경유 열차편을 이용하신다면 소요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KTX 청룡은 오송역에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오송 광주 송정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선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편이 아닌 이상 소요시간은 모두 1시간대이지만 고속열차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 시내에서의 접근성은 고속버스의 경우 가경동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고속열차의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급행버스로 이동한다면 약 20분 내외 소요됩니다. 다만 배차가 긴 시내버스 노선일 경우 사전에 BIS 등을 통해 시내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나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하며 혹여나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노선 대기시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송정역에서의 접근성도 터미널에 비하면 애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역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도시철도를 통해 따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청주 광주 간 이동 환경은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이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1921년 충북선역으로 시작했던 역이지만 2010년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변모했고 이와 함께 광주 방향 고속열차도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2015년 호남고속선 1단계 오송 광주 송정간 개통을 통해 일어나면서 호남 기존선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고속철도 오송역의 등장을 두고 수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만은 없겠지만 아무튼 고속열차의 정차와 호남고속선 1단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청주 광주 간은 예전보다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겁니다.
다만 호남 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면서 광주에서의 정차역은 광주 송정역으로 다니려면서 시내 접근성은 애매해졌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코레일에서는 광주역, 광주 송정역 간 셔틀 열차를 운행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도시철도나 시내버스가 아니면 광주 중심부 시내 접근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고속버스에 비하면 경쟁력은 강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고속열차의 편수는 예전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증회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오송역 이북으로 몰리는 교통량이 핵심인데, 여수나 포항, 부산, 마산에서 올라가는 고속열차들은 모두 오송역 이북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방향의 경우 열차 공급량이 아주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로 추가 건설이 필요한데, 먼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평택 오송간 이복선화가 있습니다. 평택 오송간은 KTX와 SRT가 공유하는 구간이고 고속열차 단일 기준으로는 밀집도가 아주 심각한 구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도권 구간도 선로 추가 건설을 해야 하겠지만 이복선화 등을 통해 한 개 선로당 포화 부담도를 낮출 수 있고, 밀집 때문에 일어나는 간격 유지에 따라 소행해야 하는 경우 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 접근성의 경우 청주는 충청권에 계획된 광역철도를 통해 지금보다 더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구간이 시작되는 광역철도는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경유한 다음 가경동, 충북대, 충북도청 등과 함께 최종적으로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주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송역에서의 환승은 뒤따라오겠지만 청주 시내 접근을 위해 시내버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이 광역철도는 기존의 충북선이나 경부선 시설 일부를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선로 일부분 공유에 따라 다른 열차편들의 배차를 피해 광역철도가 운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북선 준고속화와 함께 목포 강릉 간 KTX 이음을 운행하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호남선과 경부 기존선 일부를 거친 다음 충북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운행하는 계통인데, 2023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목포 강릉 간 KTX 이음은 5차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통은 호남 고속선을 경유하면서 305km로도 운행하는 열차편에 비하면 수요시간이 길어지고 현재의 호남 고속선 운행 횟수보다도 적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남아 이용할 수 있는 열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버스는 고속열차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졌고 운행 횟수 감에도 이루어질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나마 도로와 함께 고속시외버스에게 있는 장점이라면 운전 연결성이 철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인데, 과연 버스가 수요를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차상 홀로 남는 속리산 고속에 있어서는 좀 절망적인데, 9월 하순쯤 청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노선에서도 철수합니다. 경쟁력 측면에서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똑같이 남부지역으로 가는 노선에 해당하는 광주행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은 아무래도 없습니다.